이번 영상은 고용지원 세제 안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가지고요. 오늘 내용 굉장히 유익한 내용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도 혜택이 있고요. 근로자, 개인에도 혜택이 있으니까 끝까지 내용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지원 세제 지원 안내인데요. 이 고용지원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직원을 고용을 한 상태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보는 거고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가지 중에 어떤 거는 기업의 혜택이 있고 어떤 거는 개인한테 혜택이 있으니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고용증대 세제 혜택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요 고용증대 세제로 2020년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세제 혜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경정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못 받으셨던 것들도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니까 내용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해서 증가를 해야 되고요. 고용 증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은 우선 청년하고 상시 근로자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혜택은요, 적게는 400만 원부터 많게는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을 고용했고 중소기업이고 지방이 있다면 최대 1200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원 한 명당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많으면 수천만 원까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액 공제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후 관리 내용도 좀 유념히 보셔야 되는데요. 최초 공제받은 과세 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고용증대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면 안 되고요. 감소 인원분에 대한 세액 공제액은 납부를 하셔야 되고 감소한 공제 연도부터 공제가 미적용이 되겠죠. 근데 다만 작년 2020년 고용 감소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대해서는 고용이 감소돼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셨으니까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사회보험료라고 하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대보험을 얘기합니다.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공제 금액은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순증 인원 사회보험료의 100%를 다 지원을 하고요. 세제 혜택이 있고요. 그 외 상시 근로자 순증인은 사회보험료의 50%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사후 관리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2년이 안 돼서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됐을 경우, 그 다음에 근로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은 납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이거는 기업이 아니라 근로자의 혜택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그 다음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혜택을 보시는 거고요. 감면 금액은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 3년, 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니까 일반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 같은 경우는 5년까지 소득세, 일반은 70, 그 다음에 청년은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과세 기간별로 150만 원 한도로 그렇게 세제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로자에 해당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세액 공제입니다. 이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죠.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듯이 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조건이 맞는다면 해당이 되실 거고요. 공제 금액은 고용일로부터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
중견기업은 15%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 세제고요. 이거는 가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총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죠. 그래서 총소득은요,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헛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에 해당이 되셔야 되고, 재산은 가구원 모두 소유가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는 150만 원, 헛벌이 가구는 260만 원, 그 다음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이렇게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요거 근로자들에 해당되시는 겁니다. 가구에 나가는 겁니다. 세제 혜택이. 자, 다음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과세 특례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같이 나가는 거니까 두 군데 다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으로 직전 과세 연도에 비해서 해당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가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1인당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지 않아야 되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 되고요. 상시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 총액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임금 감소분의 10% 플러스 임금 보전분의 15%를 세액 공제받고요. 근로자는 임금 감소분의 50%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1,000만 원 한도고요. 다음은 육아휴직 복직자 인건비 세액 공제입니다. 이거는 근로자 대상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직자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입니다. 육아휴직은 밑에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직일로부터 1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이것도 단 상시 근로자 수 감소 시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요거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와 혹은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의 공제 사업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요. 소득세 50%, 중견기업은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근로소득 증대 세제입니다. 요거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해당이 되죠. 근로소득 증대 세제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거는 이제 개인에 대해서 소득 공제 혜택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요번에는 기업에 해당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당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 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이상인 경우에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해당 과세 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고 해당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 공제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을 했을 때 세액 공제는 이건 기업에 해당되는 거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2020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단기 근로자, 파견 근로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 전환 1인당 1,00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 그 다음에 중견기업은 700만 원 이렇게 혜택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리고 근로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고용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고용을 했을 때 지원금도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성과 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제 지원입니다. 이거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성과급을 올해 안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상이 되고요. 기업은 경영 성과급의 10%를 세액 공제 받고요. 근로자는 경영 성과급의 50%를 소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대신에 상시 근로자 수 감소 시 적용이 안 되고요.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중복이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11가지에 대해서 고용 지원 세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요 내용들은 이제 고용지원금들, 근로자를 뽑거나 안에서 고용을 유지했거나 하는 이런 고용지원금들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세제 혜택이니까 고용지원금하고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뭐 기업주도 마찬가지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고 잘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내용 한번 보시고요. 우리 사업장에 그리고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판단해 보시고 혜택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 안 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금액을 또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